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바로 카메라 롤을 열어서요, 시작을 할 건데, 이 우측에 있는 이 수많은 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창이 많죠.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컬러, 이펙트, 커브, 컬러 믹서, 컬러 그레이딩, 디테일, 옵틱, 렌즈 블러, 캘리브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가장 상위에는 어도비 컬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요, ISO 828mm, f2.8, 2000분의 1초.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이 사진에 대한 촬영 정보를 여기에 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도 800으로 촬영됐고요. 28mm의 화각을 이용했고, 조력이 2.8에 셔터 속도 2000분의 1초로 촬영된 사진이다 라는 거고요. 프리뷰 화면의 위쪽을 보시면은 이 파일에 파일 이름이 표시되고 있고요. 어떤 카메라로 촬영되었는지 그 카메라 모델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썸네일에서는요, 저희가 아까 레이팅 했던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 이름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프리뷰를 몇 퍼센트의 화면 비율로 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0%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100%로 확대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로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사진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뭐 커맨드나 컨트롤 하고 0 누르시면은 이 핏,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춰서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만 작업하는 걸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약간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확대와 축소를 많이 번갈아 가면서 이미지를 좀 크게도 봤다가 작게도 봤다가 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특정 부분만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주변과의 어우러지는 모습을 고려를 안 하게끔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면을 좀 확대 축소를 많이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키보드 단축키, 잠시만요. 왜 이러니? 자, 키보드 단축키 Z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부분을 확대해서 크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축소가 되고, 커맨드 0 누르시면은 화면에 맞춰지고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뭐 방법은 이렇게 되겠고요. 우측에 슬라이드 바 위치를 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프로파일 선택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어도비 컬러라고 해서 로우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 드릴 거냐라는 그 카메라에 대한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프로파일을 이렇게 추가해 놓은 건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도비 컬러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특정 룩을 기반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추가를 해놨는데, 뭐 어도비 스탠다드나 어도비 컬러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밑에 후지필름 이터나라는 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후지필름 벨비아라는 룩이 있고, KDK 포트라 400은 이제 코닥 필름이겠군요. 코닥 필름 포트라 400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름 룩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런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도움은 되는데, 로우 파일에 이런 해당 프로파일을 올린다고 바로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브라우즈를 누르시면요, 훨씬 더 다양한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로우, 어도비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컬러로 제가 놓고 쓰는 이유는 뭐 비교적 좀 뉴트럴하게 이미지를 읽어주기 때문에 어도비 컬러를 기본으로 놓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채도가 벌써 많이 올라가죠.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 좀 생기는 편이고요. 포트레이트는 컨트라스트는 조금 빠지지만 채도는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비비드는 더 올라갈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엠럿이라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이렇게 프로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쓰진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어댑티드, 뭐 아티스틱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도비에서 아마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들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모던 1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럴듯해지네요. 빈티지도 한번 볼까요? 빈티지 프로파일도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저는 어도비 컬러 프로파일 기본으로 놓고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항목은요, 크게 밝기를 조절하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익스포저를 보시면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노출 보정을 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0으로 놨을 때는 노출 보정이 0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촬영을 한 상태,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 입력되어 있는 그 상태가 0이고요. 여기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1로 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 1.5,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노출 보정에 대한 감을 익히시기 좋겠죠. 반대로 플러스도 가능할 겁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노출 보정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익스포저 창이었고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작업을 하실 때 이 위에 우리가 요 그래프 여러분들 촬영할 때도 많이 보시죠. 보정할 때도 요거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히스토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각각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각 채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X축에서 왼쪽 끝은 0, 오른쪽 끝은 가장 데이터 값이 많은 255의 상태예요. 그래서 총 256단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각각의 채널이 움직이면서 색을 보여주는 건데 이 색이 레드, 그린, 블루가 세 개 다 겹쳐 있으면 그건 0으로, 그러니까 흰색으로 표시가 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어두워지니까 이 그래프도 왼쪽에 붙게 되죠.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사진이 밝아지면서 이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옮기시면은 이 히스토그램도 오른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어떤 모양이 좋은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히스토그램 그래프는 내 이미지의 상태를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것이지 저 히스토그램의 어떤 상태가 옳은 위치다라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마치 그 자동차에 있는 속도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내 차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거지 그 속도계 어느 위치에 딱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계 예시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밑에 있는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요. 컨트라스트 대비를 올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자, 대비가 낮아지니까 어두운 애들은 밝아지고 밝아진 애들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컨트라스트를 쭉 끌어올리면요. 원래 밝은 애들은 더 밝아지고요. 어두운 애들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기준으로 보시면요. 제가 컨트라스트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확 좌우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정 구간에서는 양이 확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색을 찢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컨트라스트를 마이너스로 쭉 움직여 보면요, 양쪽 그 끝단에 있던 색들을 가운데로 다 끌어 모으는 방식이라서 대비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듯한 느낌도 주긴 하는데 대비가 확 떨어지게 되는 효과이고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움직여 보시면요. 자, 잘 보세요.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맞춰서 왼쪽은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그렇죠?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영역의 색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밝은 영역만 딱 따로 떼어내서 걔네들만 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색들이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까지 쭉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움직이더라도 어두운 영역,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애들은 일부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는 그 반대겠죠. 섀도우를 움직여 보면요. 자, 왼쪽에 히스토그램 상의 왼쪽에 어두운 애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 향초대 밑에 이 그림자 부분, 그리고 초를 피워 놓은 이 주변부 어두운 섀도우 영역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요 영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영역들. 그렇죠? 화이트 어딜까요? 당연히 밝은 영역이겠죠. 네. 블랙은 그 반대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끝단을, 이 히스토그램의 양 끝단을 잡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로우 파일을 촬영하면은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컨트라스트도 좀 있고 채도도 살짝 있어야 사진이 이쁜데, 로우 파일을 촬영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밋밋하게 나와요. 좀 희끄르죽죽하게 나와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희끄무죽죽하게 나와야 이 로우 파일 컨버팅을 하면서 우리가 사진을 좀 맛깔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 항목에서는 사진의 전반적인 톤이 거의 다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요. 톤이라기보다는 뭐 명부, 안부, 대비 정도가 더 적절하긴 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밑에 컬러까지는 제가 얘기를 좀 하고 한 번에 조절을 해 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색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색온도. 색온도 로우 파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는 4950이라는 숫자는 촬영 당시에 카메라에 설정된 색온도 값이에요. 아마 오토로 촬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이 as 샷이라고 되어 있죠. 촬영 당시의 색온도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색온도를 조절하면은 카메라에서 색온도를 조절해서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범위가 2000도에서 5만 켈빈도까지 조정이 되고 있네요. 자연광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 보셔도 좋고요. 뭐 특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온도 기준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네가 생각하는 적절한 색온도를 찾아줘 라고 작업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오토로 선택하시면은 이 카메라 로우가 알아서 색온도를 지정해 주는데, 그렇게 맡길 거면 그냥 촬영 당시에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특정한 분위기, 룩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하시는 분위기로 색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을 조금 조정을 해서 특정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스토그램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여기서 특정 모양이 나와야 좋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시다 보면요, 제가 좀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데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고 야, 그거 너무 좀 진하지 않냐? 라는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진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뭐 안부가 너무 뭉개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 뭐 명부가 너무 날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때 참고해야 되는 게 요 클리핑 표시해주는 요 장치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두시면요, 자, 초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요 히스토그램 상의 우측에 있는 요 빨간색 박스를 누르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영역의 색은 색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눌러 놓으면요, 데이터 값에 클리핑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인 색으로 표시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는 뭐 컨트라스트를 조금 낮춰 본다거나
화이트를 조금 낮춰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영역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얘는 지금 촛불이기 때문에 얘의 색을 되돌리려면은 노출이 이만큼이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 주변에 촛불은 내버려 두고 요 주변에 얘네들이 사라지는 정도까지만 조절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두워졌네요. 이 상태에서는 섀도우를 살짝 끌어올려주고 컨트라스트도 좀 낮춰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노출도 조금 올려줘야겠네요. 여기서는 여전히 촛불 외에는 나머지는 괜찮죠. 요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명부 색역을 벗어난 밝기 정보가 날아간 부분은 초만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얘는 암부를 표시해 주거든요. 블랙을 의도적으로 낮춰 볼게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들은 이 프로그램 기준으로 이쪽은 색 정보가 없습니다. 블랙이에요. 블랙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냥 봤을 때는 모니터에 따라서는 이거 좀 어두운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탭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완전히 블랙으로 표시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블랙으로 표시되거나 화이트로 표시되는 걸 피해야 하냐라고 하면 또 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는 특정 영역이 완전히 블랙으로 혹은 특정 영역이 완전한 흰색으로 표시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건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섀도우 영역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초가 조금 밝기가 날아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촛대 밑에 일부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거 오케이 정도로 하고 조절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틴트는 여기 녹색과 자홍색으로 표시된 이 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틴트 값.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 세부 조정에서도 이 틴트 값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달려있는 그 LCD 모니터로 틴트 값까지 명확하게 보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tin트 값은 웬만하면 그냥 두시고 로우 파일을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는요, 세츄레이션이랑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세츄레이션은 화면 전체의 채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채도가 완전히 빠지면 흑백이 되죠. RGB 컬러가 사라졌어요. 그냥 밝기 그래프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채널이 분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화면 전체의 채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그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는요, 색이 과포화되지 않은 영역들만 선택적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과포화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주위에 보시면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벽체나 바닥체는 채도가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걔네들의 채도를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원래 채도를 갖고 있는 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애들은 영향을 받긴 받지만 그렇게 많이 받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채도를 좀 보충해주는 정도로 활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브런스 값 같은 경우는요, 인물 사진을 보정하실 때 좀 많이 활용됩니다. 전체 채도를 올리면 피부가 굉장히 붉거나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 바이브런스를 이용하면은 채도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일부 영역의 채도만 살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사진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왼쪽이 원본이었고요, 오른쪽이 지금 이 라이트와 컬러 탭만 가지고 만져본 상태입니다. 훨씬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작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 저는 여기서 노출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요. 대신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밝히면 되겠죠. 아까 알려드렸던 이 마스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레디얼 그라디언트라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요, 이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 부분만 노출을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전체는 어두운 상태에서 요 향을 피워놓은 요 재단과 초만 조금 밝아졌죠? 여기서 레디얼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 뒤에 사람들이 시주한 이쪽만 선택을 좀 해주고요. 이 부분도 살짝 밝기를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나가보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이전보다 훨씬 눈에 띄게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한가요? 자, 마찬가지로 던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카메라 로에서 조절했다는 요 작업 표시가 들어왔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작업한 사진, 얘네들은 이제 안 한 사진. 자, 이미지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진도 작업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작업을 완료한 사진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디벨롭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 설정이겠죠. 여기서 카피 세팅을 하시고요, 다음 사진에 이 조절한 것과 동일하게 효과를 적용해 보고 싶은 사진에 선택하시고 우클릭에 디벨롭 세팅 들어가서 페이스트 세팅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방금 요 향과 초를 촬영한 사진에 있는 요 보정값을 중에 어떤 것들을 복사해 올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작업을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제하고요. 이런 거 작업 안 했죠? 우린 라이트와 컬러만 했잖아요. 그죠? 요것만 한번 OK를 눌러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조절해 놓은 값들이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기본 톤을 이전 사진과 동일하게 맞춰 놨다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태에서 얘를 할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긁어주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여기서 밝기만 살짝 조정해서 여기서 틴트를 살짝 넣어주면은 이 두 개의 지금 조절된 값이 동일한 거 보이시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은 사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쭉쭉쭉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진을 촬영할 때 빛 조건과 이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할 때 빛 조건은 달랐거든요. 얘랑 얘네랑. 근데 이 둘은 빛 조건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림자가 진 상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굳이 각각을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비교적 좀 쉽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같이 잡고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사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평이 지금 살짝 어긋나 있잖아요. 제가 영상 만들 때 수평 잡는 거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제가 찍을 때는 이렇게 좀 엉망으로 찍기도 하는데 배 위에서 찍는 데 좀 그랬습니다. 단축키 C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크롭을 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그리드 사이즈라고 해서 이 화면에 작업에 도움이 되는 이 그리드의 촘촘함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눈이 아플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퍼시티는 그리드의 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진하면은 뒤에 있는 이미지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연하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수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강에 있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C를 한 번 더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트랑 컬러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밝기를 쭉 끌어올리시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오히려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유는 이 그림자가 약간 배의 그림자 완전 역광 상태에서 이게 지금 촬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배의 디테일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였고요. 주변이 영향을 받으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요. 디테일 요소도 많이 없고 위에 뭐 하늘이 있고 밑에는 흙탕물인 강이 어떤 데서 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여기서 색온도를 아무리 조절한다 한들 이미지 자체가 좀 이쁘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냐, 일단 둘 중에 이 하늘과 이 물 중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이렇게 하늘을 기준으로 원하는 정도로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 그라디언트 맵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번 긁어 주십시오. 수평선보다 조금 아래로 가볼게요. 여기서 밝기를 마이너스, 색온도를 밑으로, 푸른색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 상태에서 마스크 하나 더 추가, 리니어 해서 이번엔 강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위에가 푸른색 들어갔으니까 밑에 강은 원래 노란 색깔, 요렇게 요 정도만 넣어볼까요? 밝기가 조금 더 올라가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오니까는 아까보단 조금 나은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게 이 효과를 조금 너무 과하게 넣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딱 봤을 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색감인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사실 잘못된 좀 과한 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 조금 과한 보정이니까 조금 정도를 좀 조정을 해보죠. 지금 제가 줬던 수치의 한 절반 정도만 해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25 이 정도만 해도 아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얘는 이번엔 크롭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지금 광각 렌즈를 낀 상태에서 이 새를 보고 싶어서 촬영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크롭 단축키 C를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로 줄이면 되는데요. 화면 비율이 저는 지금 이게 기본 3:2보다는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 1:1 비율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프리셋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사이즈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살짝 수평선은 좀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크롭한 수평선 다시 맞춥시다. 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보다 조금 편하군요. 자, 이번에는 노출을 조금 끌어올려 볼게요. 끌어올리고 이 상태에서 밑에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하나 집어넣고요. 색을 살짝 넣어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하나 추가, 단축키 G예요, 여러분. 단축키 G 누르시면 바로 그라데이션 넣으실 수 있어요. 살짝 푸른 색깔. 자, 이렇게 빠져나와 보면은 색이 어느 정도 입혀졌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흑백으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채도를 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빼고 나서는 다른 거 뭐 더 만질 필요 없이 얘네들만 가지고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럴듯한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늘도 뭔가 좀 디테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섀도우 얘네를 조금 밝기를 올려 봐야겠네요. 섀도우를 이렇게 올려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흑백 작업까지도 넘어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사진들 중에 요 사진만 가지고 오늘 더 얘기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자, 제가 그 촬영할 때 언더로 촬영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하이라이트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대비가 큰 날씨에 그냥 촬영을 하면 대부분 하이라이트가 많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날아간 하이라이트를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복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이라이트의 밝기, 색상 정보를 최대한 살려내고
어두운 부분, 어둡게 촬영된 부분을 밝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의 작업이 저는 더 수월한 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노출만 끌어올려 줘도 많이 밝아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쭉 끌어올려 주고요. 블랙을 쭉 조절해 주면요, 이렇게 많이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차이는 요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에 생기거든요. 사실 이미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히스토그램 우측 상단에 RGB 값이 표시가 되잖아요. 레드는 255, 그린 254, 블루 250이면 사실상 색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찍어야 여기 조금 남아있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작업을, 물론 더 밝게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끌어내려 주면은 이 건물의 면을 살릴 수 있는 거겠죠. 밝기 정보를 이렇게 두 스탑까지는 좀 조절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밝은 영역을 쭉 끌어내려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컨트라스트가 원치 않게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시면은 컨트라스트를 좀 조정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컨트라스트가 빠지면은 채도도 좀 같이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추레이션을 조금 올려주고요. 바이브런스를 조정해서 이 면에 있는 좀 채도가 약한 애들이 살아나게, 하늘도 같이 살아나고 있죠.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물론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조절을 하시면요, 뭐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계선이 조금 뭐랄까, 우리 눈으로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색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이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이. 이런 거를 뭐 선호하신다면 뭐 그거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너무 과한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라서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던 현장의 느낌과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색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 햇빛을 받은 부분은 살짝 웜톤을 깔아 주시고요. 이렇게요. 아침 햇살이 들어온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 대칭 지점에는 푸른색을 깔아 주면은 그림자 진곡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대비를 더 확실하게 살릴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조금 제가 과하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한다면 뭐 이 정도 살짝 색을 넣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 뭐 크롭도 조금 더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던을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끝냈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로우 파일 컨버팅 하는 거요.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이 된 사진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요 이미지들, 요 썸네일들은요, 원래 있던 로우 파일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슬라이드 바 조정을 했잖아요. 그 각각의 값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태깅 파일 형태로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 원본 자체를 변형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을 했어. 사용자가 그 수정 값을 태깅 파일로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브릿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이거를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다시 카메라로 열어줄게요. 전체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혹은 뭐 커맨드 A 누르시고요. 요 표시 있죠? 우측 상단에 세이브 옵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맷으로 저장하고 싶으신지, 일반적으로 JPG를 가장 많이 쓰실 거고요. 이미지 퀄리티 뭐 웹에 그냥 쓰실 거면 9 정도 쓰셔도 되는데요. 뭐 내가 출력 용도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11이나 12 정도 쓰시면 됩니다. 12가 최고 퀄리티인데 지금은 뭐 웹에만 써도 되니까 9 정도 놓고 있을게요.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컬러 스페이스는 기본 웹에 쓰시는 거니까 sRGB 쓰시면 될 거고요. 이미지 사이징은 리사이징을 안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로 그냥 저장하시면 되는데, 특정 해상도로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리사이즈 선택하시고요. 체크하시고 긴 변 기준으로 3600 픽셀로 맞추겠다, 혹은 뭐 2000 픽셀이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레졸루션, 해상도 같은 경우는 웹용으로만 쓸 거라면은 72dpi 픽셀 퍼 인치를 쓰셔도 되고요. 뭐 dpi나 인치 다 똑같습니다. 72를 쓰셔도 되고, 출력용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240이나 360 같은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웹용으로 쓸 거니까 72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장되는 위치는 제가 이웃집 작가님 폴더 여기에 선택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요, 밑에 5장의 작업이 쭉쭉쭉 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비 브릿지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 폴더에 방금 작업한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금 화면에 꽉 채워지지 않고 표시되는 이유는요, 제가 해상도 사이즈를 좀 작게 출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표시되는 거고,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저장되는 사이즈를 작게 한 거라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로우 파일 컨버팅 하는 거, 그리고 뭐 그 앞에 간단하게 파일 뭐 핸들 셀렉 하는 방법, 레이팅 방법만 알려드렸군요. 오늘은 그걸 알려드렸는데, 사실 제가 라이브를 우리 채널에선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점이나 이거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시겠죠? 댓글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 한 거 편집본으로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